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민박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벌써 세 번째가 됩니다. 제가 방송이 나가는 게 녹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실시간이면 참 좋은데 그래서 녹화해서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일주일 전 화요일에 녹화해서 가는 교육방송이에요. 교육방송이라 교육만 하면 돼서 시장이나 뭐 이런 걸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매번 그래도 일주일 후를 예측해 드리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 시간은 12시에서 1시 매주 화요일, 이 영상이 나갈 땐 3강이 되겠죠. 근데 먼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든 하루였습니까? 근데 이제 또 12시부터 얼굴도 이상하고 말도 이상하는 애 강의를 들으려니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계좌를 바꿀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으시죠? 근데 실전에서 다 썼고 증명된 겁니다. 그럼 누구나 아는 거야? 아니요, 절대로 누구나 모릅니다. 저만 아는 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시다 보면 1시간 후에 내가 뭔가 얻은 게 있고 깨우침이 있다면 그게 계좌를 수익으로 전환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제 영상은 되게 직관적이고 되게 쉽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주식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거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주식 수학을 할 때 사칙경산을 배우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건데, 주식 교육은 기본을 이해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거 나도 아는데 그걸 실전에서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점을 정리해서 필요한 것만 드리고, 쉽게 얘기해서 남이 모르는 기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자랑 같죠? 아니요. 정말 어려운 거는 막 책도 이만큼 보면 우리 줄거리 한 줄로 쓸 수 있거든요. 요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칙경산도 못하는 사람한테 인수분해를 하라는, 미분적분을 하라는 경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식에 있어서 뭐 3요소 같은 거, 매매의 3요소, 기술적 분석의 3요소 뭐 이런 걸 얘기해 드리거든요. 기본에서 파생된 거를,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뭐 일목을 보고 볼린저 밴드를 보고 MACD를 보고 다 그래요. 기술적 분석의 출발은 뭐라 그랬죠? 캔들, 거래량, 이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세 개에서 다 파생된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에서 스틱이 오토로 발전을 하고 오토가 자율주행으로 발전을 해요. 그건 뭐냐면 움직일 수는 있는데 편한 걸 찾는 거거든. 주식에 돈을 버는데 편한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자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어떻게 기본도 모르는 사람을 초보를 가르치고 고수를 가르치지? 되게 웃겨요. 굉장히 어려운 걸 갖다 놓고 이걸 알면 다 안 돼. 쉬운 걸 모르는데 어려운 걸 알아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쉬운 거 공부하고 어려운 거 하면 될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쉬운 거로 끝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직관적으로 지금 가르쳐 드린 게 61선, 1001선. 나 알고 있었어.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주식 좀 한 사람이. 근데 그걸 실전에서 썼냐 이거예요. 나 알고 있었는데.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는데, 오늘도 똑같이 오늘 타이틀은 적산병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신고가 매매. 적산병은 들어봤죠? 적산병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박사 이거 또 알고 있는 것도 들고 왔네.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거를 활용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해보고 싶고, 이거의 의미가 뭔가. 천일선, 주식 사서 천일선 들고 있으라고? 아니요. 천일 동안 수익 날 거 사자고. 천일 동안.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자, 이제 풀어봅시다. 주식의 3요소는 주식 매매 3요소는 돌파, 지지, 저항으로 매매를 합니다. 이 세 개만 있으면 매매가 가능해요. 쉽죠? 지지하는 거, 저항받을 때 매도하고 돌파했을 때 매수하고, 그래서 돌파 매매 있잖아요. 그래서 눌림목 매매 있잖아요. 그죠? 그 매물대 상단 저항받으니까 매도 못 가니까. 자, 그리고 이게 3이에요. 자, 제가 기술적 분석만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치 투자라고 머리 아프지 말고 차트 좋아하니까 우리 차트대로 한번 해봐요. 난 차트로 아주 주식을 격파를 해줄게. 거기에다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게 절대적이에요. 이것만 해야 돼요 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라도 똑바로 하자. 기술적 분석하면 내가 뭐라 그랬어? 창을 잡았잖아. 그럼 방패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터 나갈 때. 그죠? 그럼 가치 분석 배우면 되고 뭐 배우면 돼. 근데 우선 창부터 내가 하나 들게 해줄게. 자, 그 다음에 차트의 3요소라고 얘기했어요. 차트는 뭐라 그랬죠? 거래량, 캔들, 그 다음에 이평이라고 했죠? 자, 기술적 분석은 이걸로 끝나요. 거래량, 캔들, 이평. 여러분들 막 기술 분석 많이 나오잖아. 뭐 201선부터 241선, 뭐 쌍바닥 패턴 뭐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어. 다 이거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그럼 오늘 신고가 매매는 여기에서 어디가 포함이 되냐? 요 세 개에 포함이 되고 캔들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캔들에 포함이 된다는 뭐야? 빨간 거 파란 막대기 이런 거. 아니요, 캔들도 여러분 안 봐도 돼. 캔들은 가격을 갖고 만드는 거니까 우리 가격 갖고만 매매하면 돼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가격, 캔들은 가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야. 예? 그럼 기술적 분석은 따지고 보면 거래량과 가격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래도 3요소라고 딱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단순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에 계속 얘기했잖아. 수요와 공급은 거래량. 그리고 가격. 두 개로 3요소를 만든 거고 3요소가 확대가 돼서 뭐 일목균형표부터 뭐 볼린저 밴드 막 이런 거야. 근데 이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떠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 알아듣냐고. 모르니까 우와 대단한데 이거대로 했으면 돈 벌었을 텐데. 그러니까 깡통 타고 거지 되는 거라니까. 구구단을 못하는데 어떻게 미분적분을 하냐고. 기본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기본을 얘기해요. 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 차트의 3요소, 그 다음에 매매의 3요소, 3이 많이 나오죠.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이 친구가 왜 3을 자꾸 얘기하지? 3을 왜 얘기하는 걸까? 궁금하죠? 3을. 제 핸드폰 번호에 3이 몇 개가 들어갑니다. 3이. 내가 주식을 몇 년을 했지? 30년을 넘게 했네. 근데 핸드폰 번호에 3이 들어가요. 차 번호에도 3이 들어가요. 통장이나 이 비밀번호는 안 가르쳐 줄게. 3이 왜 많이 들어가냐면 3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오늘 적산병이잖아. 오늘 적산병.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재밌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공부의 방법은 뭐가 있냐면 막 패. 외워라. 너 못 외워? 에이씨. 우린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요즘에 때리면 안 돼. 욕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재밌게 해야 돼. 막 춤도 추고.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라고 적산병을 하기 전에 얘기를 해요. 자, 컴퓨터는 이진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주식은 일반적으로 이 3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3에 대해서 무시를 해요. 3이 뭐 어때서? 뭐 5도 있고 7도 있고 난 세븐이 좋아. 난 38 광땡이 좋아. 38 광땡이도 3이 들어가네.
자, 삼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요. 민박사, 박사학위 없어요. 박사학위 없어. 근데 민박사 옛날에 필명이 이렇게 별명처럼 됐어요. 근데 고민을 많이 해보고 내가 연구를 하거든. 자, 3이라는 숫자. 주식에서 3은 굉장히 중요해요. 분명히 얘들이 그래서 3을 왜 중시 안 하지 사람들이? 3이라는 게 사람의 심리도 들어가 있고 3이라는 숫자로 제가 우연찮게 한번 얘기할게요. 야구하면 왜 삼진 아웃되지? 사진 아웃되면 안 돼? 왜 3루까지 있지? 밥은 왜 하루에 3끼를 먹지? 3이라는 숫자가 일반적으로 중요하죠. 여기서 피보나치 수열이 있어요. 그것도 뭐 이 수열을 갖고 풀어보면 수학적으로 굉장히 공통된 게 많은데 이 수열을 가지 말고 3이라는 숫자를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지삼형제도 있어요. 대지삼형제. 왜 이형제 하면 안 되는 거야? 삼형제를 하는 거야. 3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반복돼요. 뭐 사회 현상에서 보면 독수리 5형제잖아요. 왜 여기 3형제 안 하고 5형제 했을까? 이거 일본이 원작자이기 때문에 독수리 5형제야. 한국에서 했으면 독수리 3형제가 됐을 거예요. 예? 주식에 있어서는 왜 3일 결제를 했지? 4일 결제 해주면 안 돼? 5일 결제하면 안 돼? 서로 간의 합의가 아니라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냥 많이 쓰여. 그래서 나도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묘하네. 주식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뭐하고 그러니까 3이라는 게 잘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 번호고 뭐고 저는 3을 많이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3을 많이 써. 자, 그러면 이제 3이라는 거에 또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제가 전문가인 지가 벌써 20년이 됐어요. 이런 평생을 하게 생겼네. 아씨,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제가 첫 전문가 데뷔했을 때 처음에 방송에 나왔을 때 관심 종목, 옛날엔 추천 종목이라 됐는데 지금은 관심이라고 하죠. 추천 종목이 뭐였냐면 16,000원대의 삼양식품이에요. 3자 들어갔죠. 묘하지? 라면을 들고 딱 나왔어. 그랬더니 이거 PP 광고라고 삼양식품을 가렸어요. 이게 오늘 130 얼마 돼? 130만 원. 몇 배가 오른 거야? 예? 100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는. 전문가가 20년이니까 20년 전이 되겠네. 그리고 우리나라 1등 종목이 뭐예요? 삼성전자. 왜 3이 이렇게 들어가냐? 그죠? 안 재밌나? 얘기는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살다 보니까 3이라는 게 막 중첩되네요. 뭐 삼성전자만 대박 났나? 뭐 99년도엔 동미테크가 초대박이 났어요. 한 달 동안 계속 상한가를 쳤어. 걔는 또 동쪽이야. 그때 고민을 했지. 서쪽에선 대박이 안 나나? 서에서도 서남모가 또 대박이 나긴 하더라고. 근데 북쪽 종목이 없네. 남쪽이 있네. 예? 이런 걸 막 생각을 해봐요. 민박사. 뭐지? 아, 잡학박사. 막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오늘의 의미는 3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3. 이걸 내가 풀지 못할 거야. 양자 컴퓨터가 풀어줄 거야. 3이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사람들은 왜 3을 좋아할까? 예? 뭐 주식에서 왜 3일 결제할까? 이런 거거든요. 그죠? 3이 중요하다는 걸 이 정도로 강조를 해드렸어. 이래도 무시한다면 돈 안 벌겠다는 거거든. 자, 이제 돈을 벌어보자고요. 책을 사면요. 적산병이 꼭 나와요. 흑산병이 나와요. 자, 요 교과서대로 갖고 왔어요. 적산병은 고점을 높이며 연속된 3개의 강한 양봉이 나타나는 패턴으로 고점을 높이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캔들 볼 필요도 없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빨간 게 3개가 아니라 3일 동안의 상승을 얘기하고 싶어요. 빨간 막대기 3개 나왔죠? 그러니까 주가 올라갈 거예요. 주가 바닥이에요가 아니라 주가가 3일 동안 올랐습니다의 의미로 갖고 계시라고. 주가 바닥권에서는 상승 전환의 신호. 이건 교과서적인 거예요. 아유, 난 뭐 음봉양봉도 모르는데 주가가 3일 동안 상승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가가 3일 상승하면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할까? 첫날 딱 상승했어. 야, 이제 출발했어. 주가가 이제 난 수익이야. 니네 한번 죽어봐. 첫날은 팔 생각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둘째 날 딱 됐어. 또 수익률이 이 정도면 10%가 이틀 동안 대단하지. 근데 이제 내일부터 걱정을 합니다. 왜냐? 30%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 뭐 5%, 15%가 되면 사람들이 다 그래. 야, 이게 3일 동안이나 상승했네. 요거 팔고 다시 살까? 요거 원점 오면 어떻게? 그러면서 3일째 보통 매도를 합니다. 4일째 끝까지 버틴 사람은 4일째 매도를 해. 그리고 이걸 보면 미수 쳤어요. 야! 신용 미수 쳤어. 아니 그냥 미수. 4일째 반대 매매 나가잖아. 첫날 수익 났어. 왔어. 나 그 요즘에 선전 많이 나오던데 1억을 10배로 막 이러면서 뭐 론 얘기하잖아요. 그냥 미수 쳤어. 자기 돈보다. 1억 있는데 2억 샀어. 10% 먹으면 2천인데 미수 쳐가지고 5천 먹은 거야. 얼마나 신나. 그죠? 근데 이 수익률이 배가 되면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게 3일이 한계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3일 동안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3일간 오르기가. 그럼 이 오르기 힘든 게 3일 동안 오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돼요? 둘째 날 무조건 사야 돼? 적산병 나올 거니까 보장해 준 거는 없어. 얘기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돈을 버는 방법과 리스크를 줄여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건 대중적인 심리예요. 대중적인 거. 자,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친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 계속 떠드네. 이게 뭘 하나씩 들고 와서. 기준선. 대중적인 기준선과 대중적인 기준과 개인적인 기준이 있어요. 자, 제가 잘생겼습니까? 대다수 90%가 잘생겼다 그래. 기준치가 높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이 낮아봐. 아니, 나 그거보다 더 높아봐. 나는 못생긴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기준이 정말 높은 사람도 민 박사는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해. 기준이 그렇게 까탈스러운데 그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딱 봤어. 기준이 높아 눈높이가 진짜 이쁜데 안 이쁘대. 그게 기준이에요. 주식에 있어서는 기준을 해야 되는데 너무 편파적이잖아. 나만 잘생겼다 그러면. 기준을 좀 낮춰보자고.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 다 잘생긴 거야. 그죠? 주식에 있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딱 그거예요. 기준이 없어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설픈 가격에 사고 어설픈 가격에 파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대중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 음식을 먹으면 내가 맛이 없는데 사람들이 맛이 있대. 그러면 내 기준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퍼센트로 보니까 A라는 음식을 다 먹어봤더니 90%가 맛있대. 나는 맛이 없어. 그럼 90%의 대중이 이거에 맛있다는 기준이 여기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10%는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거야. 주식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기준을 잡는데 대중적인 기준선을 잡아라.
대중적인 거, 이상한 거 들고 오지 말고 내 기준엔 싸. 그거는 본인 기준에 싼 거이지 다른 사람 기준엔 비싼 거예요. 그러면 대중적인 기준을 알고 매매를 하면 되겠지. 돌파, 지지, 저항을 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대중적인 기준을 알자. 계속 얘기하는 게 그래서 기준선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60 MA 보고 천일선을 봐요. 그 밑으로 가면 나쁜 거, 위로 가면 좋은 거 기준이 생겼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준선, 이 기준선을 나만의 기준선이 아닌 대중적인 기준선을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대중들이 원하는 걸 그거대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거대로 지지와 저항과 돌파가 생길 것이다. 이 적산병도 대중적인 겁니다. 굉장히 대중적인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대중들은 3일 오르면 팔고 싶어 안달이 나는구나. 3일 오르면. 대중적인 기준에 대다수가 그래요. 심리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반복되니까 확률이 높으니 민박사라는 사람이 이걸 갖고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갖고 우리 매매를 해보자고요. 자, 적산병이 오면 주식을 사라는 교과서도 있어요.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조정이 와요. 하락 조정이 와요. 좋은 건데 좋은 게 나오면 하락이 와. 이게 8알이 넘어요. 그러면 책에 그렇게 해야 돼. 적산병 나오면 주식을 파세요. 라고 나와야 되는데 주식을 사야 되는데 추세 반전의 의미래. 그죠? 자, 근데 이게 부연 설명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예? 개인들이 깡통차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공부를 기본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절대적으로 적산병 이후에 무리수 두지 마세요. 1차 매수는 상관이 없어요. 조금 사는 건. 나중에 추세를 봐. 돌파를 했어. 3일 동안 상승을 했으면 그럼 조정을 얼마나 받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사지 말라고. 무턱대고. 자, 적산병의 이제 의미를 아셨을 거예요. 3이라는 숫자가 많이 하고 주식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주식은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야, 이거 설명하니까 자꾸 어려워지네. 상승과 하락과 조정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상승했으면 하락하거나 조정을 하잖아요. 여기도 또 3이네. 그죠? 상승, 하락, 조정. 이게 딱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또 3인데 또 3 하나 부연 설명해 줄게요. 3이 왜 이 여러분들 반도체 슈퍼사이클 많이 나오죠? 얘기는 그거예요. 3년 상승하고 반도체는 2년 하락하거든. 그래서 지금 3년째거든. 그래서 슈퍼사이클. 그래서 3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식에서 또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상승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매도하라는 거야? 아니요. 3일 후에는 보통 조정이 나오니까 무리수 신용 몰빵 치지 말라고. 며칠 후에 확실하게 조정이 5일선이나 10일선에서 마무리하면 그때 지르세요. 조금만 참어. 3일 올랐어. 그러면 최소 3일 이내에 변동폭이 생길 거예요. 예? 길게는 5일까지 가. 이걸 또 설명을 하면 또 깊어져. 이게 상승, 소위 얘기하는 상승각도 눌림목 매매거든. 각도의 형성이 기간에 따라 좌우된다. 아, 난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들 막 머리 터져. 얘 똑같아.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일단은 3일 상승하면 조정 나와. 그러니까 첫날 사지 마요. 한 이틀 정도만 기다려봐. 센 놈은 그냥 가기도 해. 그게 뭐냐면 적산병 후에 정육병이 나와. 이게 연장이 나오고 또 이거 내가 또 어려운 걸 갔네. 적산병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6일도 상승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건 확률적으로 적고 굉장히 강력한 파동이에요. 근데 내가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시간만 달란 말이야. 6강밖에 안 돼요. 3 곱하기 2는 또 6강이야. 또 요거 요상하네. 그럼 9강이나 12강 해주면 다 해줄 텐데 기본만 알고 가자고요. 자, 주도주, 소위 얘기하는 주도주는 반도체가 되겠죠.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그리고 강한 종목들, 테마성 종목. 요즘에 주도주라고 그러면 정해졌잖아요. 조선주 있었죠. 반도체 있었죠. ESS 있었죠. 뭐 후공정, 바이오 많잖아. 소위 얘기하는 주도주는 시장의 지수를 들어 움직일 수 있고 시장에 대안이 되는 종목들을 강한 종목들을 주도주라고 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주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의 특징은 5일선이나 10일선을 깨지 않아요. 제가 지금 전제로 얘기해 드리는 건 주도주란 말이야. 시장에서 관심을 다 받는 종목. 로봇주가 관심 받잖아요. 반도체가 받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주도주예요. 시장에서 유난히 세네. 얘가 올라가면 시장이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면 시장이 내려가는.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주도주. 강한 종목은 5일선이나 10일선을 깨지를 않아. 그러면 적산병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5일선이나 10일선에 기다리면 되잖아. 얘는 안 깰 거니까. 내 말이 맞죠? 이것도 어려우면 안 되는데. 4일 안에 상승을 못하면 10일 안에는 상승할 거예요. 주도주라면. 소위 얘기하는 개잡주는 그걸 못 지키네.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 5일선도 깨고 10일선도 깨네. 근데 소위 얘기하는 주도주,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는 종목, 주도주가 그래도 모르겠는데 방송을 틀었더니 맨날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얘기해. 그게 주도주예요. 몇 개월 전에 하나오션만 그렇게 얘기를 하네. 그게 주도주예요. 시가총액이 크고 맨날 떠드는 종목이 주도주다. 왜냐? 시장에서 강하고 수익을 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민 박사가 얘기하는 지금들의 강의는 뭐냐? 요소가 있어요. 주식 강의를 하면 근본 없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냥 2,000개의 종목은 여기에 다 부합됩니다라고 얘기를 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주식은 차트 보는 게 틀려요. 대형주가 있고 소형주가 있어요. 틀려. 대형주와 소형주는.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거래량이 터진 종목,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을 얘기하는 거야. 바닥권에서 이러고 있는 거를 갖고 이제 민 박사님 적산병이 나왔는데 이게 왜 조정 후에 안 가고 빠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이걸. 얘기는 뭐냐. 진폭이 없잖아. 이건 캔들이 무의미한 거야. 60 MA 거래량도 안 터지잖아. 의미 없어 이건.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주가가 바닥권인 것 같아. 가치 투자. 기업 분석을 합니다. 이럴 때 대바닥을 잡는 거예요. 주가의 대바닥은 기술적 분석이 아닌 이렇게 횡보하면 기업의 가치가 이 값어치가 될까의 기준이 생겨야 돼. 이걸 갖고 기술적 분석으로 뭐가 어째서 다 사기야 이거. 제가 얼마짜리 같아요? 내 값어치가 있다니까. 아, 민 박사 그래도 1억이야. 10억이야. 100억이야. 맞지. 근데 1,000이야. 너무 싸잖아. 100만 원이야. 이게 있다니까. 사람의 값어치가 있듯이 회사에도 값어치가 있고 주가가 있어요. 그때는 이 사람의 값어치는 민 박사는 잘생겼으니까 똑똑하니까 1억은 해야지. 아니야. 내 기준엔 아까 기준선 지키려 했죠. 내 기준엔 야, 쟤 못생겼어. 아는 것도 없어. 그럼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대중적 지지선을 찾아라. 기준선을. 또 얘기가 중언부언하는데 아는 게 많아서 뭘 가르쳐 주려면 얘기는 시세를 내지 않은 종목은 기술적 분석을 애써 하려 그러지 말아요.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을 갖고 하라고. 왜냐? 시세를 내고 있다는 건 누군가 사고 있고 소위하는 세력들이 올리고 있는 거잖아. 횡보하고 있는 건 세력이 매집하는 거잖아. 시세를 안 주고 있는 건 올리고 싶은 생각이 없은 거잖아. 그러니까 올리는 것 내에서만 기술적 분석을 하면 잘 맞아요.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이런 종목은
제가 기회가 되면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 바닥을 뭘 할게요. 이 교육이 필요 없는 건 지금 주식이 4,000포인트에서 다 올랐는데 바닥 헤매고 있으면 어떤 종목이야 지금. 얘는 망한 종목이야. 망할 거야. 아니 개똥이 소똥이도 오르는데 이 회사 좋은 게 왜 안 올라?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못 오르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의 교육은 잘 가고 있는 주도주 강한 종목 위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세 하락장이 오면 또 저는 교육 포지션이 또 틀려져요. 근데 지금 대세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적산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보티즈. 막 이렇게 행보하죠. 근데 봐봐. 양봉이 4개 나왔어요. 3개 아니잖아요. 4개잖아요. 에이씨. 3개나 4개나. 얘기는 3일 동안 상승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캔들 카운팅을 색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승을 하고 상승폭을 갖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당신 기준이잖아. 일반적으로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바닥에서 3일 동안 상승을 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건 이틀, 여기서는 3일, 여기서는 4일째 상승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는 보세요. 2개 나왔죠? 결과적으로는 3개가 나온 거야. 카운팅을 해보면. 양봉 2개에 요거 음봉 하나 껴서 양봉이 나왔어요. 3개가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여러분들은 자 보면 3일 동안 오늘도 내일도 요렇게가 아니라 하루 2개 한 번 쉬고 이 고점을 여기가 넘어도 3일을 상승한 거야. 결과적으로. 4일 동안 3일의 상승폭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 거를 그림을 그려드린 건 양봉이 많이 나오면 꼭 조정봉이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야. 여기 이틀 동안 내렸고 이틀 동안 내렸어. 이틀 동안 내렸어. 여기 이틀 동안 내렸어. 지울게요. 자, 양봉이 4개 나왔어. 이틀, 3일 내렸어. 요거 4일 내렸어. 이틀 내렸어. 요거 이틀 내렸어. 여기 이틀 내렸어. 여기 하루 조정 그리고 4일 내렸어. 여기 하루 조정. 자, 그러면 3일 동안 일반적으로 상승하면 조정이 나오죠. 주가 횡보 구간에선 기업 분석을 하라고 그랬고 상승시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5일선이나 10일선을 깨지를 않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5일선을 끝까지 지키면서 가죠. 깨져도 살짝 깨지고 다음날 바로 만회하고 11선을 지키죠. 여기서 11선 깨졌다가 틀어서 올리죠. 얘기는 주도주나 강한 종목은 5일선을 11선을 깨질 않아요. 21선이 닿지를 않고 있어. 그러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 양봉이 많이 나왔을 때 조정을 기다렸다가 5일선에서 11선에 사면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똑똑하시네. 금세 이해를 하네. 3일 이상 상승을 해. 그럼 조정봉이 나올 거야. 기다려. 거기서 어디? 5일선. 여기서 사도 되고 11선. 그죠? 여기서 사도 되고. 그러면 15만 원에 샀으면 30만 원까지 들고 있을 수 있겠네. 15만 원에 샀으면 22만 원까지 수익 날 수 있겠네. 마디 분석이 되죠. 자, 다음으로 여기서도 보면 적산병 3개 시세 줬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조정. 요거 하루 또 상승 나오니까 한 5일 정도 조정. 그리고 여기서 강력하게 장대 양봉. 요 점선이 11선이고 빨간 게 5일선이에요. 보시면 11선을 타고 가죠. 최악의 경우에도. 빠졌을 때도 들어 올리죠. 여기가 휩손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도 돼요. 그러면 주가 바닥권 1000일선 25,000원, 여기 25,000원에서 여기까지가 얼마? 55,000원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으면 60일선 파란 선을 돌파할 때 뭐라 그랬죠? 매수해야 된다 그랬지. 여기였지. 그럼 또 수익 났네. 적산병을 가르쳐 드린 건 주가가 3일 올랐다 겁먹지 말고 흥분해서 쫓아가지 말고 조정을 기다려라. 살 기회를 준다. 그때 사시라. 그리고 사셨을 때 반전의 신호는 뭐다? 60MA가
거래량이 돌파했을 때 사시면 된다. 소위 얘기한 눌림목. 그럼 기준선이 생겼죠. 적산병이 나왔을 때 나는 많이 상승했을 때 언제 사지? 5일선하고 10일선에서 기다리자. 얘가 주도주고 강한 종목이라면 깨더라도 다시 올라온다. 세게. 됐죠? 응? 쉽지? 자, 보자고요. 하나오션이에요. 횡보 구간. 주가 바닥 구간이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적산병 나오면 이렇게 두들겨 맞아요. 다. 그럼 얘기는 뭐야? 횡보 조정 구간의 적산병은 쫓아갔다가 뒤져. 뒤져. 이거 아씨. 내가 차트도 공부하고 정배열에 막 5일선을 타고 민박사가 60 MA를 돌파하면 사라 그랬는데 죽어. 으악 하고 죽어. 시세가 강력하게 붙을 때 이렇게. 그럼 언제 시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적산병 2 신고가 매매. 여기 신고가 여기서 샀으면 됐잖아. 예? 여기서는 휩소잖아. 박스권.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시세가 붙을 때 이용을 해서 사자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삼성전자 보자고요. 요즘에 막 난리 났잖아. 삼성전자 제가 지난 방송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또 무효한 거 가르쳐 드릴게. 지난 방송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삼성전자 11만 6천 원 고점일 겁니다. 근데 오늘 일주일 전에 찍는 녹화지만 11만 2천 원, 2천 얼마를 찍었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큰 폭 하락. 하이닉스 얼마라 그랬죠? 5만 8,500원인데 58만 5천 원인데 62만 원 찍고 두 종목이 다 하락을 하고 있죠. 이런 가격 제시를 제가 하잖아. 예? 가격 제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음에. 이건 또 파동 분석. 다음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를 아는 것 같은데 잘 못 가르쳐 주네. 기본을 알아야지 내가 뭐를 가르쳐 주지. 미리미리 얘기하잖아. 아니 저는 2주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맞췄어. 이게 운일까? 막 SK에선 100만 원이라고 그러고 얼마 먹고, 저는 단기 목표를 얘기해 드린 거예요. 거기 정도 맞으면 지수가 4,200에 두들겨 맞고 조정이 나올 겁니다. 이 영상이 나오는 날 만기주예요. 만기주 날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보세요. 자, 삼성전자 여기 적산병, 적사병이라고 볼 수 또 있는데, 따지고 보면 횡보 구간이 나오면서 제가 얘기했죠. 오름폭이 커야지. 이 주가 바닥권에서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1,500원에 이런 캔들의 모양은 필요가 없어요. 캔들은 커야 돼. 상승폭이 클수록 제가 얘기한 조정이 분명히 들어와요. 주가 바닥권의 적산병은 그냥 얘네들이 좀 시종 좀 거나 본데, 근데 이제 정배열로 날아가게 되는 요런 구간, 횡보 구간은 뭐라 그랬어요? 적산병 나오면 두들겨 맞는다니까. 뭐 양봉만 나오면. 근데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는 적산병하고 동일한 거예요. 왜냐? 양봉 두 개의 십자. 이렇게 하면 또 거짓말 같이 보이는데. 중요한 건 그거야. 3일 동안 좀 시게, 4일 안에 시게, 세게 상승할 경우 조정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음봉 조정 맞고 양음양으로 계속 때리면서 가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지속 양봉형이 아닌 음봉 조정형이 나오더라 이거야. 5일선에서.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적산병이 나왔어요. 추세 전환 포인트에서 강한 시세가 나오고 그 시세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교과서에 나온 걸 이해하시겠죠? 상승 중에 적산병은 추세를 계속 상승한다. 여기 맞잖아요. 추세를 계속 상승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음봉을 맞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녹화한 거예요. 오늘 제가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적산병 후에 대음봉 맞죠? 얘기는 뭐야? 주가 바닥권의 적산병은 의미 없다. 상승 중에 조금 상승했을 땐 상승 탄력을 받지만 주가가 많이 상승했을 때의 적산병은 매도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무조건 주가 바닥권에서도 3일, 4일 오르면 조정이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적산병 나오면 조정 시계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잖아.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주가는 언제 멈춘다 그랬어요? 주도주는 5일선, 21선, 5일선하고 11선. 자, 얘는 21선을 갈 수도 있고 11선을 갈 수도 있어. 11선에서 한번 탔잖아요. 5일선에서 갈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여기 저는 21선까지 빠진다고 보거든요. 순차적으로 다이렉트가 아니라. 다음 주에 21선 위에 있을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날 21선 위에 있을 수 있는데 주도주가 여기였다면 강력 매수예요. 여기는. 근데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조정이 나오면 강력 매수가 아니야. 눈치 좀 보자. 자, 대한전선. 요것도 오늘 여기서 제가 여기서 일주일 전에 녹화한 겁니다. 유튜브에서 단탈치라 그래서 12%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적산병 나왔죠? 조정봉 나오죠? 11선 타죠? 5일선 타고 가죠?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잖아. 양봉 하나 센 거, 그럼 오늘 양봉을 기대. 그래서 매수, 긴 양봉 나왔는데 시장도 그렇고 뭐 차익 실현 끝. 그럼 시나리오를 그리는 거예요. 긴 양봉이 나왔는데 5일 추세선을 지키고 있다면 상승각을 지킬 거기 때문에 나는 매수할 거야. 거래량도 60MA를 오전에 돌파할 것 같았거든. 자, 적산병으로 이렇게 매매가 가능하죠. 자, 보세요. 제가 이 수학을 이걸 매매를 했다 그래. 살 뿐이 아니라 뼈까지 발라먹은 종목이에요. 이제 이걸 또 볼 거야. 자, 보세요. 요 상 친 걸 두 번째 상에 유튜브에서 사라 그랬는데요. 미쳤네. 또 상을 치고 여기 또 거의 상을 치잖아. 근데 여기서 또 매도하라 그랬어요. 왜냐? 하나, 둘, 셋. 제 말이 맞죠. 상한가, 준상한가는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다 팔고 싶어. 그럼 파는 게 맞죠. 적산병에. 두 번째는 뛰어들어갈 만하네. 상이 된다면. 상이 아니면 에이. 시세가 셀수록 연장 상승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날 폭락했죠. 그죠? 폭락했죠? 폭락했잖아. 요걸 또 요날 산다? 하루 쉰 걸. 요것도 급등 나왔어요. 건 20%. 팔았더니 다음날 급락하고 상승하는 날 또 샀더니 건 상한가가 나오더라. 이 얘기는 적산병 이후에 조정봉은 5일선, 11선을 지킨다고 했죠. 5일선을 지켰단 말이야. 그리고 양봉 출현, 60MA 거래가 터졌잖아. 그럼 매수. 그래서 급등. 이해가 되시죠?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도 거의 적산병 나왔고 여기서도 적산병 나왔고 적산병 나왔고 적산병 나왔고 야, 이건 뭐 적산병이. 근데 보세요. 이걸 갖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적산병 나오면 조정이 오는구나. 5일선 11선 기다렸다 매수, 5일선 11선 기다렸다 매수, 5일선 11선 기다렸다 매수, 5일선 11선 기다렸다 매수. 5일선 쉽게 얘기해서 한 번 깼어요. 11선 한 번 지지받았어. 그 다음 5일선 타고 갔어. 주도주는 5일선을 타고 가요? 안 타고 가? 타고 가지. 적산병 후에 꼭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럼 하이닉스 3일 동안 올랐으니까 야, 포모야. 이씨, 옆집 개똥이 소똥이도 다 들고 있다는데 나도 살래. 사면 며칠을 고생해. 아이씨, 내 성격에 하루 이틀만 참을 걸. 그럼 사자마자 수익인데 그 승질머리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마음 급하면 안 돼. 3일 오르면 뭐요? 조정 기다려. 어디서? 5일선에서. 5일선 깨져? 그럼 11선에서 기다려. 그럼 수익 나 안 나? 수익 엄청 나. 언제? 여기선 안 돼. 얘기했잖아. 요것도 내가 얘기를 했어. 고점인데요. 이 녹화 방송은 일주일 전에 하는 거고 일주일 전에 어제 방송에서 고점인데요 라고 얘기했어. 하이닉스하고 이게
전 국민이 방송마다 하이닉스는 100만 원을 가요, 60만 원을 가요. 그런데 내가 어제 방송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욕을 먹을 텐데, 맞춰도 욕을 먹을 텐데, 근데 내가 아는 게 있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얘기는 뭐야? 주가는 적산병이 바닥권에서 조정을 끝마치고 60mA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 강력한 매수 신호고, 자꾸 저상병이 계속 나와가지고 주가가 막 곱하기 2배가 가. 그럼 뭐야? 매도 신호. 일단 팔고 가. 아이씨. 조정 보이고 올라가든지 할 거예요. 그냥은 안 가요. 조정 보이고. 아, 이거 잘못 그렸다. 여기까지 그렸으니 얼마나 난리가 날까. 요렇게 그려드릴게. 그럼 요 정도 50만 원 선에서 조정이 많은 인물이 하지 않을까. 일단은 기도해 드립니다. 근데 50만 원에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60mA 거래량을 돌파를 해라. 됐죠? 응? 근데 오늘 정리를 하자고요. 제 강의를 빠짐없이 쭉 들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보도 중수, 중수도 고수, 완전 고수는 아니라도 고수인 척은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스스로 주식 수익이 나게. 이런 교육 영상은 대한민국에 없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해요. 자, 보세요. 하이닉스 적산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죠. 오늘 정리를 해보자고요. 적산병이 나오면 주가가 3일 이상 상승이 나오면 조정봉이 나온다. 조정봉이. 그러면 소위 이야기하는 눌림 매매나 내가 수익을 보고 싶은데 언제 사지? 이럴 때는 5일선하고 10일선에서 기다리자. 포괄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가면 저는 3일선을 볼 수도 18일선을 볼 수도 있어요. 아니 18이 아니라 9일선을. 왜냐하면 주가의 상승 각도가 있거든요. 이게 45도면 급등각입니다. 이 급등각이 나오기 위해선 조건이 뭐냐면, 그래서 이 각도 이론이라는 게 또 있어요. 처음에 생성된 각을 끝까지 유지하고 가려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상승 각도가 높아질수록 조정의 날짜는 줄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5일선과 10일선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수 시점을. 적산병이 나오면 쫓아가서 사지 말고, 내 종목이 적산병이 나오면 중장기지만 이제 조정이 올 거야 라고 대처를 하든지, 사고 싶은 분은 적산병이 나오면 난 이제 적산병이 나왔으니까 나한테 살 기회를 줄 거야. 그러면 5일선이나 20일선에서 기다려보자. 급하게 마음 먹고 쫓아갔더니 맨날 고점이야. 예? 그게 심리거든요. 그래서 3이라는 걸 민 박사가 중요시 하는구나. 그거를 아시면 오늘 강의는 끝난 거예요. 근데 이 강의 시간이 5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연속으로 하면 저도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 적산병하고 신고가 매매를 얘기한다 그랬잖아. 근데 신고가 매매 또 안 해주고 가네. 저번 주에 하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시간이 안 돼서 요번 주에 해줄게요. 그랬더니 적산병 요거 재밌겠는데 하고 끼워줬더니 또 못해. 그래서 신고가는 맛배기로 해드릴게요. 다음 주에 보실 게, 야, 단순하게 5일선, 10일선은 너무 그렇지 않니? 이평선 매매잖아. 아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가격을 캔들에 표시한 거기 때문에 적산병은 3일 동안 상승을 한 거잖아요. 이 가격 갖고만 매매가 가능한 방법이 신고가 매매예요. 지수 4,000포인트 때 신고가 매매만 하면 무조건 돈 버셨습니다. 신고가 매매, 돌파 매매 선수들이 하는 거잖아. 아, 그거 되게 위험한데. 내가 사면 고점인데, 내가 산 건 적산병에 사서 고점인 거고, 적산병 위에 눌림목을 샀으면 괜찮은 거고, 신고가 매매는 매물대가 없어서 주도주. 누가 하이닉스가 60만 원을 가는지 알았어요? 삼성전자가 누가 11만 원을 가는 줄 알았어? 멈출 거야 했는데 신고가를 내니까 계속 가잖아요. 주도주가 그런 거예요. 우리 시장은 얼마까지 갈까? 4,200 넘으면 5,000, 6,000 갈지 아무도 예측은 못해요. 통밥은 굴리겠지. 직관력이라는 게 있어서. 저는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의 시세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시세가. 강남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오를 때 야 10억이면 됐어. 20억. 20억이면 됐어. 40억, 60억. 언젠간 멈추겠죠.
근데 이 신고가 패턴이 굉장히 무섭단 말이에요. 예측이 불허해요. 그거는 외국인이 지 마음대로니까 기관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이 못 올리던 걸. 근데 새로운 시세는 새로운 수익을 줄 수 있으니까 신고가에서는 돌파, 강력한 돌파가 나오면 쫓아볼 만해요. 그러면 여기 적산병 나왔죠? 그죠? 적산병 나왔어요. 하이닉스. 돌파 후 지지, 적산병 나오니까 조정 나왔죠. 이 선을 쭉 그은 거야, 요 앞산을. 음봉 한번 나왔죠. 이때 샀으면 시세가 나오죠. 여기 돌파 시점. 이 가격이 30만 원, 30만 원. 그 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요고점을 돌파하는 36만 원. 솔직히 차트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52주 신고가 나오는 날 계속 사버리면 돼요. 첫날 조금 사고 두 번째 많이 사고 세 번째 많이 사고 그대로 패턴이라면 무조건 수익 납니다. 신고가가 계속 간다는 전제에 마지막 눌림에서 사는 거예요. 캔들이고 거래량 다 필요 없어. 신고가를 내는 거로만 그냥 가격만 쫓아가는 거야. 얘기했잖아요. 신고가를 낸 종목은 누구나 그래. 얼마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밖에 모른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신고가를 내는 종목은 그냥 쫓아가면 돼. 근데 꼭 보면 신고가가 가는 척 하다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지지 형태를 찾는 게 적산병이 나오고 5일선, 11선을 타는 신고가를 잡으면 큰 수익이 납니다. 됐죠? 정리가 됐는지 모르는데 요거는 다음 강의를 위해서 제가 맛배기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맨날 교육을 봐봐야 따라해서 수익이 안 나요. 이러시는 분 계시죠? 자, 유튜브에 민박사의 일발장전을 치시면 제가 9시부터 10시까지 매일 종목을 드리고 리뷰를 해드리고 있어요. 관심 종목을 드리고. 그러면 교육받고 실전에 적용해보고 진짜 수익 나는지. 그럼 유튜브에서 수익이 얼마가 나고 있어요? 저는 두세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거의 8할대가 넘습니다. 그것도 9시, 10시에 단기 매매만 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건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했던 매매 시점을 다 오픈해 드린 거예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론과 실전이 같이 교합해서 수익이 난다는 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4강에서는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꼭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 이해시키고 공부하게 그리고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